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바리스타 1급과 그리고 커피 감별사에 대한 강의를 좀 빼놓은 게 있는데, 그 커피 감별사 자격에 대한 좀 논의와 그리고 교육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커피 감별사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감별사는 말 그대로 감별을 하는 거죠. 어떤 걸 감별하느냐? 물론 원두를 감별하는 겁니다. 커피 감별사를 그린빈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생두를 통해서 감별을 많이 하죠. 생두가 아라비카냐 아니면 로부스타냐,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생두의 상태, 커피로부터 로스팅을 거쳐가지고 이제 한 잔의 커피가 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커피의 상태와 그리고 커피 속에 있는 향, 또 맛,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직업이 이제 커피 감별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교육 시간에 다 바리스타 그 교육 시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그 중에서 더 강조하고 싶은 말씀, 이 커피 감별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조금 압축해서 빨리빨리 잠깐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커피 감별사는 커피를 감별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로스팅된 원두의 상태에 따라서 향과 맛을 그리고 평가해서 감별하는 것, 이 감별사의 감각으로 또 그 시각, 커피를 보는 그 시각, 그리고 맛을 보는 미각, 이런 거에 따라서 섬세하게 훈련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이렇게 이제 커피 감별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다 마치면 커피 감별사의 자격으로서 커피를 마시면서 또 향을 보면서 와인같이 감별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스페셜 커피,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스페셜 커피인데, 스페셜 커피가 어떤 것이냐, 이게 감별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두부터 로스팅 과정 그리고 맛을 통해서 보는데, 야, 이게 스페셜티에도 가만히 보니까 핸드피킹을 했던 어떤 아라비카 중에서도 감별을 통해서 스페셜티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커피 감별사가 모양과 크기와 그리고 결점도, 결점도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모든 점수의 80점 이상을 맞으면 이제 감별사가 통해서 스페셜티로 결정이 됩니다. 스페셜티 하면은 일반 커피에 똑같은 커피라고 해도 금액 차이가 벌써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 매장에서는 스페셜티를 통해서 합니다. 그만큼 고차원적으로 비싸게 구입을 해서 좋은 커피를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향과 맛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와인에 스몰리가 있다면 당연히 커피에는 커피 감별사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디 교육도 지난 시간에 많이 우리가 했었는데, 잠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또 커피 원산지에 대한 교육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세계 지도를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쪽 라인이 이제 요 노란 선 안에서만 커피가 그러니까 생두가 추출이 되고 와인이 그리고 체리가 추출이 되는데, 이 라인을 노스 라인, 사우스 라인, 미들 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커피가 주로 많이 나는 건데, 세계 3대 커피 중에 하나가 에티오피아, 예멘, 또 어디죠? 하와이, 호나, 그 다음에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이런 지역들이 다 이제 이렇게 세계 3대 커피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또 대륙 및 커피 맛을 참 성향하는 것이 있는데,
커피 벨트가 중남미야, 아프리카, 아시아. 이 감멸사들은 중남미가 브라질,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엘살바로 이런 커피들의 맛을 우리가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맛에서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특히 이제 원두를 통해서 추출이 돼서 에스프레소가 나왔다면 그 에스프레소에 대한 먼저 향을 보고요. 그 다음에 향 다음에는 맛을 보고 맛도 이제 여러 가지 맛을 분별해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훈련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에스프레소도 7잔을 통해서 한 잔을 통해서 7번을 마시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에스프레소 잔이 하나 가져보겠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30ml 1온주가 에스프레소 컵인데 이런 컵을 통해서 7번의 맛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테스팅했을 때는 그 혀를 닦아내는 것처럼 물 한 모금을 좀 마시고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한 잔 마시고 물 한 잔 마시고 입가심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생각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케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커피의 원산지,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루안다, 부룬디, 콩고 이런 것들은 또 좀 다르게 중남미와 다르게 중남미에서는 좀 부드러운 그런 맛이 있다면 아프리카에서는 좀 강한 맛이 있죠. 산미가 좀 있고요. 아시아 지역에 인도네시아, 태국, 파푸아뉴기니아, 라오스, 차이나 뭐 이런 지역에 이제 원두도 있겠지만 우리가 많이 접하지는 않지만 그런 지역은 지역대로 지역의 나름대로 이 맛의 평가도 우리가 구분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호하는 브라질을 좋아한다. 그러면 브라질 쪽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서 그 맛과 향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겠죠. 브라질의 신맛이 나지 않고 부드러운 맛과 또 이런 여러 가지 맛들을 우리가 이제 구별해 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우리가 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표기법 가운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요. 커피의 맛을 결정적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생두인데 그것도 이제 생두를 통해서는 우리가 맛을 볼 수가 없고 향을 볼 수는 있겠죠. 또 로부스타와 그리고 아라비카의 그 맛도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커피를 먼저 체리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넘어가고요. 생두 속에 이런 불의 같은 내용, 그리고 이 파치먼트 같은 껍질과 그런 생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배웠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도 아까 말씀대로 이제 벌레 먹고 깨진 것 결점두, 이런 결점두를 골라내고 발효한 것들을 골라내 선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커피 감별사의 귀한 의무라고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차례대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로스팅과 블렌딩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스팅은 커피를 볶는 거고 블렌딩은 여러 나라, 볶았던 나라를 섞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다시 말하면, 카페 같은 데서는 거의 다 블렌딩을 쓰는데, 여기 3개 나라냐, 5개 나라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태만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바리스타가 원하는 대로 볶아주기도 하죠. 그러나, 이 로스팅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커피 감멸사는 단품을 봐야 됩니다. 브라질, 또 에티오피아, 이런 하나씩의 단품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맛과 향을 구분해 낼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단품은 비쌉니다. 자, 커피의 종류는 아라비카, 이 고산 지역에서 추출하는 거. 이거 교육에 우리가 다 배웠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라비카 다음에는 이제 로부스타가 있는데, 이 로부스타 과정은 우리 옛날에 인스턴트에 많이 사용했고,
지금은 이제 베트남 로브스타도 좀 많이 80% 이상이 베트남의 로브스타 이제 밭에서 재배를 하는데 로브스타는 단 한 가지 쓴맛만 나기 때문에 프림과 설탕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시럽들이 발달을 해서 베트남에서는 맛있는 커피를 또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G7 커피 같은 거 이것도 이제 베트남 건데 고소하고 맛있죠. 이것은 로스팅 과정에서 커피와 그리고 옥수수를 볶아서 함께 첨부해서 고소한 맛을 내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베리카 중에 있지만 이거는 뭐 앞으로 볼 수도 없고 보기도 힘듭니다. 세계 점유율 1%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커피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는 꼭 에스프레소를 중심으로 합니다. 여러분 다 에스프레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죠. 이 에스프레소에 의해서 아메리카가 맛이 있느냐 맛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또 구별해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메리카를 통해서 에스프레소를 통해서 우리가 향과 그리고 맛을 보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커피 감별사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자, 커피는 쓴맛만 있는 것이 아니고 쓴맛, 신맛, 단맛, 향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맛이 있겠고요. 유럽적인 마시는 것들은 다 에스프레소 만 되겠죠. 커피의 시작은 바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커피 열매를 땅에 넣었을 때 이제 그 열매가 자라는 것이고요. 꽃이 피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꽃은 아름다운 꽃이고 그 향은 자스민 향이 난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열매, 체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격증은 바리스타 1급과 커피 감별사 1급 자격증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수료증과 함께 같이 준비하게 되겠습니다. 바디감, 이 바디감, 묵직한 그런 바디감이 어떤 것이냐? 커피를 마실 때 입안에 무겁게 채우는 느낌과 입안의 촉감에서 느끼는 밀도와 감, 이걸 이제 우리가 중량감이라고 하는데 커피를 모르시는 분도 커피를 마실 때 입안 가득히 묵직한 느낌과 퍼지는 커피 향이 있어요. 자, 커피를 잘 모르지만 커피를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디감을 느끼고 또 바디감을 불러서 마시게 하는 것인데 바디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런 건 뭐 잘 모르겠지만 커피를 마셨을 때 그 묵직함 예를 들어서 물을 마셨을 때는 묵직함이란 이런 것들이 없지요. 그렇지만 우유를 마셨을 때는 좀 어떤 바디감이 있듯이 이렇게 느낌이 있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러리, 크리머, 스몰이, 워러리 이런 그 커피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하면서 감별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제 바리스타 교육 중에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커피를 마실 때 무거움, 입안에 무겁게 채우는 느낌과 입안의 촉감에서 느끼는 밀도감, 중량감, 그죠? 자, 그래서 또 하나 또 첨부해 주고 싶은 말씀은 이 커피의 8단계 로스팅입니다. 원래 3단계에서 13단계까지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8단계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로스팅, 라이트 로스팅, 그 다음에 시네몬 로스팅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디움 로스팅, 하이 로스팅. 대개 이제 커피가 좀 검다 생각을 하면 여기 이제 중배전인 하이 로스팅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중약배전은 잘 사용을 안 해요. 이렇게 중약배전 하게 되면 신맛이 상당히 강하게 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시티 로스팅, 풀 시티 로스팅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프렌치 로스팅과 이탈리안 로스팅 이런 것이 이제 마지막 8단계 최강 배전인데 요거는 이제 스타벅스 스타일 되겠죠. 그래서 바리스타 1급과 커피 감별사 1급은 우리가 그동안 교육했던 대로 그런 교육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